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질의응답 먼저 가지고 끝난 다음에 포토타임은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올빼미 기자간담회를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처음 기자분들께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또 이제 영화를 같이 보시고 간담회에 참석하신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까지 이제 자리에 오셨는데 첫인사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진 배우님부터 이렇게 한 분씩 첫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관심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영화 때마다 참 어려운 자리가 기자간담회인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수역의 류준열입니다. 이렇게 또 너무 떨려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영화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빼미를 연출한 안태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계속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자분들의 질문을 바로 받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저쪽 왼쪽 끝에.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입니다. 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데뷔작 정식으로 처음 공개됐는데 또 그간의 작업 과정들 돌아보시면 또 떠오르는 소회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감독님 데뷔 소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유해진 씨와 류준열 씨는 오늘 영화 보고 나니까 감정 부분도 그렇고 되게 고생하고 신경 쓰셨을 게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오늘 영화 완성된 거 좀 같이 보셨다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이랑 또 각자 연기하신 캐릭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내가 고생한 부분, 좀 어떤 도전의 의미를 그래도 조금 좀 부여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년 전쯤 연출 의뢰를 받고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쓰고 작년 말까지 촬영하고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영화를 좀 오래 준비했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별로 이렇게 현실같이도 잘 안 느껴지고 어벙벙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배우님들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찍었는지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 영화 어떻게 찍었지? 내가 이 장면을 이런 생각으로 찍었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화 찍는 내내 영화만 막 하다 보니까 계절이 가는 것도 중간중간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들 일이나 이런 어떤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안 나고 영화만 막 집중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하루 어떻게 찍을 것인가, 오늘 잘 찍어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찍다 보니까 어떤 영화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님과 배우들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구나, 이게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있구나, 이런 좀 뻔한 얘기지만 좀 나름대로 이 첫
처음으로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 좀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모르지만 영화를 찍는 내내 우리가 엄청나게 이 영화를 사랑하고 집중했구나. 뭐 이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음 봤는데 어떻게 봤냐고 물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늘 기자 시사회 때 이제 기자분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저도 늘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로 늘 그렇게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늘 볼 때마다 좀 객관적이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영화를 보게 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좀 나한테 되게 좋게 다가왔으면, 고생한 만큼 좀 좋게 다가왔으면 이런 기대를 하고 보는데, 역시 보고 나면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처음 봤기 때문에 되게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갖고, 그냥 주변에 이렇게 다른 분들 보는 그 반응을 저도 이렇게 같이 읽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여튼 고생했던 만큼은 좀 녹아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었죠? 네, 질문.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물으면 제가 하나뿐이 기억을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 분만 더 갖다 드릴게요.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유준열 씨나 유해진 씨 모두 다 고생하셨으니까 좀 각자 이제 그런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나 이런 거 좀 고생한 것 같다.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고생한 것 같다라는 건 누구나 다 작품할 때마다 고생을 하죠. 근데, 좀 이걸, 저는 그냥 약간 좀 심리적인 거를 쫓아가는 게 조금 다른 거 제가 왕이니까 액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육체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좀 어떻게 이렇게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런 심리적인 걸 쫓아가는 게 좀 저한테는 공부였고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게으른 게으른 배우라고 저도 좀 생각하는 편이어서 어떤 핸디캡이라던가 이렇게 좀 독특한 역할들을 좀 지향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만날 때. 그랬는데 이 올빼미란 작품은 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와 또 조금 다른 그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좀 관객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궁금했던 것 같고 좀 참 어렵네요. 제가 제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여튼 이런 맹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담 갖지 않고 영화를 보실 때 좀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저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느낌을 드리고 싶진 않았고요. 그냥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묻어가면서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연기를 해야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지에서 좀 집중을 했고 나름대로 즐겁게 봤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도 연출하시면서 굉장히 그때 현장이 좀 다시 이렇게 좀 복귀가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좀 고생스러웠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즐거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준열 씨가 지금 자기는 좀 게으른 배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안 그랬고요. 영화 초반에 제가 장염에 걸려서 한 열흘 정도 계속 그냥 미음만 먹으면서 고생을 좀 했는데요. 하루 종일 미음만 먹고 촬영을 하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지쳐서 들어오면 준열 씨가 전화가 와서 한 3시간 정도 시나리오 얘기를 하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촬영 초반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좀 힘들었네요. 제가 전화를 걸면 네, 준열 씨 잠시만요 하고서 이어폰을 끼시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기자님? 예, 왼쪽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김지연 기자인데요. 감독님하고 저기 유준열 배우한테 질문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소현세자 죽음에 대한 기록이 워낙 이제 뭐 강렬해서 여러 해석을 낳는 부분이 있는데 감독님은 그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맹인이라는 상상 소재를 좀 결합하게 된 배경이 뭔지 낮은 안 보이지만 밤은 보인다는 이렇게 상상 모티브를 좀 어떻게 연결시키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유준열 씨는 방금 좀 답변을 하긴 했는데 이 경수가 극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긴장을 주는 부분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촬영하면서 부담감이 컸을 것 같고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성장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했고 이번 작품에 대해서 좀 배우로서 이번 도전에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궁금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배우로서 어떤 부분에 그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주맹증이었습니다. 주맹증에 걸린 주인공이 궁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목격한다는 아이템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어떤 시대 배경을 가져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록에 한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것 같다는 세자의 죽음을 묘사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록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의심을 담은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었을까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 배경을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성장한 제 성장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근데 이런 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처음 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제 미래를 머릿속을 그리면서 이런 작품, 이런 역할, 이런 자리는 단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바랬던 거는 그냥 아빠가 배우고 남편이 배우고 그래서 배우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벌어서 가족들 그냥 외식도 갈 줄 알고 뭐 해마다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뭐 이런 정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를 하면서 저한테 찾아오는 작품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라는 거를 점점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뭐 혜진 선배님 같이 제가 관객으로서 만나던 선배님이랑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 뭐 밥 한 술 뜰 때 문득문득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그냥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작품을 만나면서 나에게도 이런 작품이 찾아오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피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안에서 좋은 배우, 좋은 역할, 좋은 미장센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런 선택들이 뭐 성장이라면 성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른쪽 위에 뒤에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생 김보라 기자입니다. 저는 유해진 배우와 류준열 배우 두 분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유해진 씨는 그 인조 역할 맡으면서 발성과 말투를 좀 바꾸신 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인조 역할 소화하시기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그런 예민한 부분을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류준열 씨는 좀 맹인 침술사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좀 감독님과 주맹증 환자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캐릭터를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발성이나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조금 좀 굵은 연기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색이 짙은 캐릭터를 하고 이럴 때는 사실 연극할 때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극에서 했던 극장에서 했던 그런 연기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극할 때를 떠올리면서. 예. 저는 뭐 주맹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이제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들의 삶을 좀 엿보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단 하나 뭐 좀 다른 게 있다면 정말 눈빛이 굉장히 저는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 표현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스크린에 담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혜슬 기자입니다. 저는 세 분께 다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앞선 질문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유해진님은 그 인조가 사실 좀 표현할 게 많은 입체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싶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류준열 씨도 그 맹인이 그냥 맹인도 아니고 주맹증이라서 좀 눈에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 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 좀 힘든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표현에 중점 두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께는 그 참 제목 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빼미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유해진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글쎄요, 진짜 저는 참 그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게 많아서 참 시원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저는 그 초점은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조는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런 눈먼 그 인간, 약간 인조 인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인조 역할이셔서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누구나 다 살면서 나름대로의 핸디캡을 갖고 있고 지금 경수 또한 본인이 갖고 있는 핸디캡 위에 어떤 그 평민으로서 궁에 들어가서 이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인물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그게 마치 우리는 삶과 좀 닮아 있다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고 이것을 인간의 핸디캡으로도 좀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박진감 넘치는 순간 속에서 또 한편의 또 이야기를 거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했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꿈을 꾼다는 게 사실은 앞이 안 보인다는 게 그냥 뭐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보고 있거든요. 저도 촬영하면서 그랬고 그게 마치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향이나 내 삶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의적인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뭐 안 보이는 순간에는 눈을 감고 연기를 할까도 뭐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녁에는 사실 제가 눈 뜨고 다니는 건 아무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연기하는 게 속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핸디캡이라던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못하는 순간들, 입이 있음에도 눈이 있음에도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좀 꿈을 꾸는 듯한 눈을 표현해서 초점이 없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보고 있는 그런 인물을 좀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올빼미라는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빼미는 목격자 스릴러인데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목격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죠. 진실을 목격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올빼미라는 제목과 참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네, 왼쪽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SBS 연예뉴스 김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유해진 씨 연기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 연극하실 때처럼 준비하셨다고 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감정 연기도 굉장히 좀 레이어가 많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 근육을 쓰는 연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구원하사 그 증상이 있어서 근육 쓸 때랑 또 마지막에 뭐 노인 연기 부분 하실 때도 굉장히 몸이나 얼굴 쓰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두 분이 이번에 또 오랜만에 호흡을 맞췄는데 굉장히 좀 큰 감정 씬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또 정통 사극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셨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정통 사극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스릴러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리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연출하실 때 조금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표현에 있어서 뭐 어떤 근육 표현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따로 준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최대한 어떻게 이 인물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씬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젖어 있을 수 있을까가 지금 제일 그렇게 하면은 그 인물은 자연히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연극했던 그 시절의 그런 연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였었죠? 죄송합니다. 참. 네, 한번 다시 마이크 다시 한번 그것만인가요? 해주세요. 된 거? 네네네. 뭐 그랬습니다. 네. 저는 혜진 선배님께서 왕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관객으로서 너무 기대도 되고, 같이 세 번째 작품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 안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또 세 번째가 두 번째 했으니까 세 번째 뭐 똑같겠지 이런 생각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의뢰 세 번째 작품 같이 하게 될 때 뭐 먼저 연락을 통해서 선배님 같이 하게 됐다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화를 오히려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고 싶고 저도 또 다른 감정으로 선배님이랑 연기한다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근데 선배님도 따로 이렇게 특별히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풀이 준비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세 번째는 또 다른 선배님의
영업 비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또 배우면서 참 왜 선배님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작품과 분명히 굉장히 다른 현장이었거든요. 이제 둘의 분위기가. 그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 작품을 준비하자라는 대화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선배님 또 잘 이끌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스크린에서 좀 잘 표현되지 않았나. 네. 네, 그 제가 답변 안 했던 것 중에 서로에 대해서 지금 준열 씨가 저에 대해서 느꼈던 거 그런 거를 말을 못한 것 같은데요. 진짜 세 작품째인데 전 오늘 이제 물론 현장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지만 아까 어떤 분이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준열 씨한테 오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더 정말로 느꼈던 거는 되게 정말 잘 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진짜 기둥이 되게 굵어진 느낌? 예,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마 본인 입으로 성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좀 그랬었겠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되게 좀 굵은 기둥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예. 네, 감독님도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올빼미는 두 가지 커다란 이야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격자 스릴러인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가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보통 팩션이라고 부르는 실제 역사의 인물과 역사 배경에 상상력을 더해 만든 이야기,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 사이에서 균형 있게 연출하는 것을 가장 신경 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가운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중앙선대위 유지영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왕은 이제 소경한테 봐도 못 본 척하라고 하고 소경은 분명히 봤다고 이렇게 되풀이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약간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감독님께서 좀 메시지를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부분이 있으시면 네. 영화에서 본다는 것, 그러니까 진실을 목격한다는 것이 중요한 테마였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그러니까 진실, 크던 작던 큰 진실이건 작은 진실이건 그것을 본인이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가운데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신문의 김기준 기자고요.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 때 이게 당연히 허구라고 밝혀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관객이라든가 아니면 학계에서 좀 논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팩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록에 없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세조의 죽음이나 결말 같은 이야기들이 이런 논란에서 이렇게 아주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들면서 논란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정도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고 아마
모두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화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맥락은 해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세자 가족을 대단히 죽일 만큼 미워했다는 그런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모든 디테일들은 다 상상에 의해서 채워나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가운데 한 분 더 계셔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팩트 이할린 기자입니다. 여기 계신 세 분께 모두 질문 드릴게요. 이제 영화가 연말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올빼미를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분부터? 유해진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냥 영화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극장에서 상영되는 걸 목표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또 스릴러 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뭐 같이 숨죽이면서 보고 그런 게 또 극장의 맛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가지고 뭐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근데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인조실록에 나와 있는 팩트, 뭐 그게 팩트라면 그걸 가지고 이 영화적 허구 상상력을 더해서 이제 천경수라는 인물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저게 가짜냐 진짜냐를 구분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저게 진짜거니 하고서는 믿고 보는 거고 가짜인지 알면서도 보는 건데 이게 참 반신반의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죠. 그러다 보니까 전 이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이게 좀 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게 진짜 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고 싶은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대본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꼭 즐기면서 박진감 넘치게 우리가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삼자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올빼미가 이렇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좀 화면이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재 특성상. 그래서 극장에서 보셔야 온전히 아마 제대로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나름 오감을 자극하는 소리도 그렇고 그런 영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극장에 많이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 기자간담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밑에서 끝인사 마지막으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또 이제 영화를 기다리시는 관객분들께 마지막 끝인사 한마디씩 하고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올빼미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긴장이 조금 풀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또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고요. 그때 못 나눴던 이야기 마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눈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영화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로 봐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바로 포토타임 저희 무대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